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너무 오래 이제 가는데요. 이 전쟁이 이제 더 커지기 전에 이제 끝을 내야 될 텐데 마침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요. 이제 전쟁이 종식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을 끊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트럼프니까요. 우크라이나로서도 더 이상 이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동력이 떨어지겠죠. 유럽 자체적으로 뭐 우크라이나를 돕는다 이런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미국이 일단 그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에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나토 그럽니다만 사실 미국입니다. 그 나토도 유럽 다수의 국가들이 많은 나라들이 거기에 지금 가담되어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그 군비랄까 그밖에 대부분의 어떤 그런 중요한 역할을 미국이 다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군이 중심이 된 그 동맹 체제인데요. 군사 동맹이죠, 나토. 자, 근데 이 전쟁이 이제 끝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바로 그 나토 때문입니다. 러시아가요, 과거의 그 소련이 아니거든요. 과거의 소련은 동구권 전체를 위성국가화하고 있었고요. 그야말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 전체와 1대1 맞다이가 가능했던 그런 나라였지만 그때도 미국 중심에 서방이 조금 앞서 있었죠. 지금은 러시아가 그때 그 소련의 반도 안 돼요. 군사력도 사실 그때의 반 정도도 안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러시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군사적 취약점, 거기에서 오는 그 불안감, 겁을 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도 사실은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나토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볼 때도 뭐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완충지대가 필요하다. 완충지대. 한반도로 치면 북한이 일종의 완충지대 아닙니까? 중국, 러시아 그리고 우리나라와 연결되는 이 서방 이 사이에 북한이 떡하니 있으니까 일종의 북한이 완충지대 역할을 조금 해주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완충지대를 만들고 싶은 욕구로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친러시아 국가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여기 우크라이나만 문제 해결되게 되면요, 나토하고 직접적으로 러시아가 부닥칠 일이 없어요. 국경을 맞댈 일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젤렌스키의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자 드디어 이제 우크라이나가 본색을 드러냈다고 보고 러시아도 이제 이 전쟁을 일으킨 거죠. 이제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일단 그게 크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러시아 스스로 이 서방의 무력에 대한 그 두려움을 스스로 이제 이렇게 표출시켰다,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이 전쟁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저 불안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러시아 같은 나라가 두려워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미국에 맞설 수 있는 나라는 이 지구촌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 미국이 나토와 함께 움직인다 그러면 그 힘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있겠습니까? 이 지구촌에 없다니까요. 자, 그거를 러시아도 푸틴도 무서워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미국, 우크라이나 장거리 미사일 허용에 러시아 3차 대전 향한 발걸음이다. 가장 강한 발언을 지금 하고 있죠. 바이든이 지금 대통령 임기가 이제 2달쯤 남았는데 끝나기 전에 이제 이런 일을 한다. 이게 300km 정도 날아갈 수 있는 고성능 어떤 그런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이제 미사일은 위성에서 뭔가 작용을 합니다. 유도하고 위성에서 뭔가 이렇게 컨트롤이 되는 그런 이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정밀하죠. 러시아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어떤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면 러시아로도 참지 않겠죠. 자신들도 갖고 있는 무기가 많잖아요, 여기도. 3차 대전을 경고하면서 아울러 핵무기 사용도 언급하더라고요. 물론 핵무기를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뭐 때린다라는 것보다도요, 공해상에 때리겠죠, 공해상에. 영국 그을 예로 든다 그러면요, 그쪽이 북해 쪽에다가 영국에서 조금 떨어졌겠지만 공해상에다가 공격적인 핵 발사 같은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 서방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영해는 아니라도요, 엄청난 서방에 대한 도발이다 이렇게 되어서
이 전쟁이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어쨌거나 여기 러시아가 이런 극단적인 충격적인 최후의 카드를 지금 들먹이는 이유도 그 정도 불안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나와보면요. 미국 군사 지원 중단, 우크라이나 수개월 내에 원자폭탄 개발 가능하다. 자, 이 우크라이나로서도 이제 미국이 발을 빼게 되면 자기들로서도 이제 꼼짝없이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자폭탄을 빨리 이제 개발하겠다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구소련이 붕괴되고 난 후에 우크라이나에 그 구소련의 그 핵무기들이 대부분이 있었거든요. 가장 많이 거기 있었습니다. 한 60, 70%가 거기에 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독립하면서 그 핵무기를 자신들이 갖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데 바보들인 거야. 그때 적어도 한 100기 정도는 갖고 있었더라면은 오늘날 이런 사태를 이렇게 겪지 않았을 텐데요. 그걸 다 그 당시 우리는 반전주의자 혹은 비핵주의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냥 그걸 다 그냥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걸 그냥 러시아가 이제 다 가져갔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전대미문의 어떤 상황이 지금 발생했고요. 자, 어쨌거나 수개월 안에 원자폭탄을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것도 쉽지 않겠죠. 독자적으로 우크라이나 독자적으로 이걸 만들 수 있을는지도 다소 이제 의문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극단적인 말, 한쪽에서는요, 3차 대전을 경고하면서 핵을 쏠 수도 있다. 여기는 원자폭탄을 개발할 수도 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든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다루는 태도가 글쎄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하나 답을 만들지도 못했어요. 전쟁만 질질 끌어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 미국 정보기관들 우크라이나의 서방 미사일 장거리 타격 허용은 위험한 어떤 그런 일이다. 러시아도 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꼭 핵이 아니더라도요. 러시아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비밀 무기도 있을 수도 있고 거기도 초정밀 타격이 가능한 여러 가지 원격 제어 시스템이 다 있거든요. 위성에서 다 뭘 할 수 있어요.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러시아도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 내 여론도 말이죠. 전쟁 끝내라가 더 많아요, 사실은. 트럼프가 또 되면서 바이든이 떠나면서 이게 고춧가루 뿌리고 가는 그런 행동도 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전쟁이 당장 끝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러시아가 갑자기 백기투항하고 졌다라고 할 나라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전쟁을 더 수렁수렁 밀어넣는 겁니다. 이미 이 전쟁은요, 어디가 정이고 어디가 불이고 그걸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다른 이유가 많거든요, 여기는. 서로 경제적 이유, 군사적 이유, 외교적 이유도 있지만 다른 역사적 이유도 있고요. 인종적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3세계, 우리나라가 볼 때는 이건 제3자잖아요. 여기서 왈가왈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 이제 북이 또 투입이 됐기 때문에 북의 폭풍 군단이라고 하는 어떤 그 특수부대가 여기 들어갔다고 해도요. 어쨌거나 우리로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이 스탠스가 맞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미국은 어차피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트럼프와 이제 보폭을 맞추고 발을 맞추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장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전쟁을 원위치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는 그걸 지지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러시아라는 나라가 엄연히 힘을 가진 나라고 군사력으로는 미국에 의해서 세계 2위입니다. 그런 나라를 함부로 다룰 수도 없고요. 그래서 호랑이는 호랑이다운 그런 대우를 해주는 게 맞잖아요. 호랑이 혹은 북극곰이 되겠죠. 엄청난 명수 아닙니까? 어쨌거나.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사일 제한 풀면 서방과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전쟁을 어떻게 끝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일단 제가 거두절미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의 입장, 특히 미국의 입장이 되는데요. 이 바이든 정부가 이런 주장을 했었죠. 제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경계로 전투를 동결한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땅을 지금 많이 뺏겼잖아요, 벌써. 상당히 많이 뺏겼습니다. 이들은 이걸 이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동결해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 대해서 러시아가 반대를 해요. 웬일이야? 러시아가 이겼는데 왜? 러시아는 그거보다도요, 땅을 뺏는 것보다도 이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러시아도 사실 겁을 내고 있는 거예요. 나토를. 그래서 이런 걸 원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일단 당장 지금 철군을 해야 된다. 러시아로 좀 들어가 있는 우크라이나 군들도 있거든요. 이들이 전부 전쟁 포기하고 철군하라. 그리고 나토에 가입하지 마라. 나토 가입을 포기 선언하라. 이거를 조약으로서 러시아와 뭐 이렇게 요구할 겁니다. 러시아와 이렇게 합의를 하자 이런 식이고요. 그리고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를 지금 경제 제재하고 있잖아요. 무역 제재 이런 걸 해제하라.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비동맹 비핵 지위 보장하라. 그래 우크라이나가 핵을 가질 수 없도록 하라. 이런 그 조건을 지금 내걸고 휴전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 또 다른 제3의 해법이 있는가? 이런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에도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일단은 땅을 다 돌려주고 러시아로서는 땅을 욕심내는 건 아니에요. 거기 벨라루스처럼 이 우크라이나를 친러 국가로 만들면 가장 좋겠지만 그건 현재 불가능해요. 보니까 양국 간에 벌써 감정의 골이 너무도 깊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잖아요. 때문에 최소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중립국가로 남아라는 겁니다. 그것만 해주면은 푸틴이 동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젤렌스키가 이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우겼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그전에 벌써 경고했습니다.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쟁하면 안 되는데 전쟁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러시아의 책임도 큽니다. 크지만 젤렌스키가 어떤 의도를 갖고 그런 뭐 나토 가입 같은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지 그 의도 자체도 순수하지는 않다라고 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안을 지지합니다. 일단 땅은 다 돌려준다. 원래 전쟁 일어나기 전으로 간다. 그리고 이 당분간입니다. 당분간은 이 우크라이나가 소위 이제 군사 안보 체제에서는 중립 국가로 남는다. 이런 정도. 그리고 크림반도는 지금처럼 러시아가 이제 지배하는 쪽으로 그래 그 정도로 해주고요. 돈바스 지역은 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도 그런 쪽으로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요. 이 경우에 트럼프하고 푸틴이 이제 손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이 젤렌스키가 의존할 것은 핵무기 개발 저런 것밖에 없겠죠. 지금 미국 중심의 서방 외교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게 지금 프랑스인데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별도의 안보 동맹을 만들겠다고도 지금 떠들고는 있는데 그 호응이 없어요. 어렵습니다. 프랑스가 유럽의 뭐 중심 국가도 아니고요. 물론 주요한 국가는 맞지만 유럽 전체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도 공허한 메아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아무튼 이 전쟁은 끝은 날 텐데 끝나기 전에 바이든이 지금 이상한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요. 오히려 이 전쟁이 더욱더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생기는 것은 맞죠. 물론 다른 측면에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러시아의 그 전쟁을 계속하려는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되겠습니다만, 근데 그거는 상대를 잘 읽어야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없는 나라라면 그게 먹히는데 러시아는 카드가 있다니까요. 다른 카드가 러시아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를 쓰지 않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은 자, 저는 트럼프에게 기대를 걸고 싶습니다. 중재자는 힘이 있어야 돼요. 과거 우리나라가 말이죠.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뭐 노무현, 문재인 같은 사람이 힘도 없는 사람들이 나서서 중재하니까 일이 더 꼬이고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짓도 없습니다. 때문에 이 중재자는 그 자신이 그야말로 완전한 중립이거나 아니면 힘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인물이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이죠. 자, 기대가 큽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